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부정지표는 점점 작아지고 긍정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정도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 또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집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관찰 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된다면서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한미 고위 핵심 당국자들이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에서 연달아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방위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기업이 1998년 83곳에서 2018년 197곳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금융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이후엔 성장이 둔화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또 호재가 나오면서 사실 홍콩 증시, 중국 증시는 오늘 개장 전부터 동시호가에서부터 빨간불을 켜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좀 돼 있었죠. 우리 시장은 이런저런 이슈, 호재로 지금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딱히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빨간불을 좀 지켜줄지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끌어주는 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6만 원 정도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네요. 이게 어색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제 6만 원, 하이닉스 10만 원, 다음 단계를 향해 이제 달려나가야 우리 증시가 또 레벨업이 한 단계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뭐 부품 업종들, 소재 업종들, 화학 업종, 운송 장비 업종 오늘 잘 달리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인데 선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다 할 이슈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기대감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 뭐 계약으로 연결이 될지 좀 봐야 된다라는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의 지금 지형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재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 쪽에 지금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른바 종로 대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황교안 지금 대표와 함께 1대1 매치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가 총선까지 이어질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대권 주자로 또 레벨업이 되는 정치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따라잡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235포인트입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50까지 갔던 시장이 쭉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도 사실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지속적으로 사주죠. 1380억 원을 외국인이 샀는데 현선물 시장 모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 들어옵니다. 1378억 원. 오늘 상승장에서도 개인이 매수 들어오는데 이 개인의 매수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폭을 만드는 건 기관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펀드 환매 물량도 지금 투신 쪽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계금이 62억 원 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6만 원 간당간당합니다. 다시 6만 원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네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0만 원 간당간당한데 공교롭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6만 원, 10만 원 딱 마디 지수 때에 역사적 신고점에 의미 있는 자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또 다음 단계를 가야 우리 증시가 도약을 하겠죠.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을 하네요. 결국엔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1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어느새 11만 6천 원대까지 11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다시금 12만 원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LG화학 오늘도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상승하고 LG생건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내네요. 셀트리온만 살짝 조정받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물산만 살짝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677.77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685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흐름은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비슷합니다. 빠지는 시점도 비슷하고요. 근데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크죠. 올라올 때 코스닥이 워낙에 시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때도 조금 더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경험상으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사실 뭐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끌고 가는 장이었습니다. 개인이 738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이 가운데 연기금은 또 사고 어제와 수급 주체는 비슷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볼 텐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요. CJ ENM 어제 급등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펄어비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네요. 게임주들 뭐 중국 관련해서 매출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기대감 당연히 올라오겠죠. HLB가 오늘 장중에 하락하다가 상승 쪽으로 전환을 순식간에 한 뒤에 지금 숨고르기 다시 들어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KMW 보합,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헬릭스미스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올라갑니다. 오늘은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들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솔브레인이 역사적 신고가 또 썼습니다. 솔브레인이 장중에 지금 10만 원대까지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인데 뭐 소부장이라고 알려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이루겠다라고 정부가 작년 여름부터 일본과의 전면전 이후에 지금 뭐 노제팬 이후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솔브레인이 지금 앞장서고 있죠. 불화수소 국산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잘 달립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새 지금 10만 원 구간이고 슈젤도 잘 달리고 원익 IPS도 잘 달립니다. 매준 SFA가 조정을 받네요.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도 조정이 나면서 1153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1,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6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10만 원 돌파했는데요. 그 밖에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삼성 SDI, 현대바이오, 화천기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화천기계인데요. 조국 전 장관 테마주로 불리는 화천기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고요. 3,30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몇 차례 큰 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오전장에 최고가 3,45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의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그동안의 검경 간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재구성됐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화천기계는 감사인과 조 전 장관이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서 대표적 조국 테마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에 삼성 SDI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12% 올랐습니다. 26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에 크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 실적이 호조를 보일 거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배터리 메이커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 SDI, 특히 유럽향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현대바이오는 CM팜의 최장암 원천 기술 취득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15% 올랐습니다. 14,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주가 수직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했고요.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CM팜이 최장암 치료 신약 원천 기술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최장암 치료제 신약 폴리탁셀을 포함하는 나노약물 전달체의 구조와 제조 방법에 대한 물질 특허인데요. 한편 작년에는 4월과 10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기업들 합병 많이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M&A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합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4위까지 지금 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 지형 지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보통 업황이 안 좋거나 부진하게 되면은 그 업황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거의 역성장을 계속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M&A 시도가 계속 일어나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의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글로벌 자동차는 2018년도, 19년도 흐름 보게 되면 0.7%,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역성장이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에 봐야 한 0.4%, 즉 하락세를 끝내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각각 작년에 10% 그리고 13%대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흥국의 어떤 강한 성장을 보였던 국가들이 이런 식의 부진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세계 1위라고 알려진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두 자릿수의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려감이 큰데 올해는 좀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이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업황의 부진 속에서 이번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함께 푸조가 합병을 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보게 되면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한 6.5%대 그리고 푸조가 시장 점유율이 17%대 이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이제 합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브랜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지프나 피아트 마세라티, 다치 이런 브랜드가 유명하고요. 또 푸조 쪽에서는 시트로엥 그리고 오펠 이런 쪽으로도 유명한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2009년도였죠. 피아트 그룹이 미국의 완성차 3위 업체인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뒤에 한 10년 만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0년 전에도 금융위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 때 대형 M&A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비슷한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5대5로 지분 비율과 함께 1년 3개월 안쪽에서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4위 업체까지 도약을 하는 분위기로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 판매량이 폭스바겐이 1,080만 대, 1위죠. 비슷한 수준의 르노, 닛산, 미쓰비시 다 합친,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2위권, 그리고 도요다가 1,060만 대로 3위권, 그래서 4위권대로 들어섰는데 현대기아차가 아직 이렇게 크게 어떤 대수에서 밀리지는 않지만은 좀 그래도 근소한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한 740만 대가 좀 안 되는 수준 정도로 지금 6위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연간 한 110억 유로, 약 한 14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어떤 기존의 탁월한 어떤 히트 브랜드보다는 기존 모델로만 의존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아직 한정적이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자동차에 대한 분위기를 좀 투자로 이끌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아직까지 북미 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피아트 공장의 가동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워낙 이탈리아 피아트 공장의 노조가 강하다 보니까 이번 합병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 양사 모두 취약한 구조죠. 게다가 연간 37억 유로를 비용 절감을 약속했는데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의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다임러 크라이슬러, 즉 독일의 다임러가 1998년도에 크라이슬러를 합병했다가
2007년도 다시 떨어뜨렸죠. 결별했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어떤 우려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피아트 크라이슬러나 푸조 모두 합병 발표 당시만 주가가 반짝 강했을 뿐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들의 동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떤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고민이 그걸 겁니다. 새로운 시대, 특히 전기차 시대로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차잉원 총통이 재선했잖아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시사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대만 가권 지수가 작년도 많이 올랐습니다. 좀 부러웠을 뿐이고요. 그와 함께 이번에 반중파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시 여당의 어떤 총통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정치적인 배경에 깔려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IT 업종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9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2,000선을 대만 가권지수가 시도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은 24%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비슷한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보게 되면 좀 약간 열받을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과 대만의 추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역성장을 하면서 어떤 부진을 계속 이어갔던 모습들에 비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서 11월 달 총 수출이 1.4%밖에 안 줄었습니다. 한국이 10.8% 줄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IT나 전자부품은 증가율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이 21% 증가했고요. 대중 수출은 2.6%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향이 먹여 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만의 IT 수출은 11월 달까지 누적으로 25%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던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분위기가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1위 업체인 TSMC가 어떤 주가가 급등하면서 대만 지수도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삼성전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TSMC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작년만 53%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IT 업황, 대만의 지수를 보게 되면 밝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미국도 지금 최근에 이어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팡 관련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시장 입장 쪽에서도 IT와 반도체 쪽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업황의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경제입니다. 이제 중국마저도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속화되고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그 배경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특히 과거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가장 강한 섹터가 보통 제약 바이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오히려 IT 업황이 어떤 실적 모멘텀, 성장의 모멘텀, 그 기존의 회복과 함께 맞물려지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썩 분위기가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IT 업황을 끌고 가는 가장 큰 대표적인 어떤 시장의 변화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계속 관련된 섹터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대만의 증시와 함께 연계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만 증시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좀 궁금했는데 마침 네. 오늘 또 소장님 오는 날이에요. 여쭤보려고. 예. 봤더니 내일이에요. 15일이 1단계 무역 합의 이제 이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예. 진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앞두고 환율 조작국에서 지금 제외를 시켰다. 중국을. 네, 관찰 대상국이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관찰 대상국이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게 중국하고 어느 정도 이제 모종에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잘나고 누워 있으면은 흐뭇할 것 같아요. 난 왜 이렇게 운도 좋고,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고, 난 왜 이렇게 똑똑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있을 할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네. 요즘에. 그야말로 거침이 없죠. 그리고 다 됐잖아요. 다 됐고, 네. 사람 막 죽여도 되고. 신기해. 예. 그런 상황에다가 예. 얼마나 또 점잖게 이란 뭐 비행기 떨어졌을 때 뭐 기체 결함이라 했을 때 슬그머니 그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 했더니 많이 안 했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환율 조작국 지정 엿장수 마음대로. 사실 이게 우리가 4월, 10월 6개월 텀으로 예. 반기 보고서를 갖다가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여느 때 같았으면 작년 10월에 나왔어야 될 이게 지금 보고서가. 이제서야 1월 달 돼서야 나온 겁니다. 예. 나왔는데 자 그때 이제 작년 5월에 조금 늦게 나왔던 그때 이제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 지정할 때 그때 보면은 이렇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역 촉진법, 뭐 BHC 법안 이렇게도 그거 발의했던 의원들의 예. 이니셜을 따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우선은 미국을 상대로 한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나라. 예. 그리고 경상 흑자가 GDP 대비 3%를 넘으면 했던 걸 갖다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2%로 그다음에 외환 순매입액이 즉 시장에서 개입을 하는데 예. 달러 매수 개입을 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 매입액이 GDP의 2%를 넘고 12개월 중에 뭐 한 8개월 이상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좀 더 빡빡하게 6개월 정도를 했다는 거 타이트하게 했던 거죠.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세 개가 다 적용되어서 환율 조작국으로 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어요. 예. 중국도 아니었는데 그때 지정하면서 실컷 반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국가들이 뭐 워낙 서슬프른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 교역촉진법에서 규정한 여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예. 우리 외환당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매수 개입도 합니다만 이 부분으로 해서 환율 조작국이 될까 싶어서 또 어느 정도 환율이 또 올라올 때는 그 매수 개입했던 부분을 또 털어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다들 잊고 있었던 1988년 그야말로 쌍팔년도 예.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규정을 갖다가 적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은 그냥 미국을 상대로 현저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경상 흑자를 내는데 그냥 저런 식의 표현입니다. 현저한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 흑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나서 통상 한 1년 정도 지정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로 갖다가 예. 서로 협의를 한 가운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취해진다 했는데 이거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해제죠. 예.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베트남 등등 해서 이제 10개국, 10개국 정도가 모니터링 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그냥 남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당했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제재를 받을 기간도 아니었고 예. 그냥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 요새 미국이 중국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도 들고 위안화도 적절하게 강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사인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툭 던져준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위안 환율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이게 약 1시간 전에 차트인데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재작년 말 해서 2019년 초에 예. 이 6.66대 후반에서 이렇게 다지고 나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때가 무슨 7위안을 돌파한다고 포치하면서 난리 날 때 아닙니까? 이쯤 갔을 때 우리 환율 1223원 갔었고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는 좀 가파르죠. 예. 자,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쯤 오면은 더 빠지더라도 한번 돌았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레벨인데 우선 작년 한 해 동안의 달러 위안 환율 상승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네요. 받았다는 예. 느낌이 오죠. 예.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RSI도 충분한 과매도 국면. 그렇다면은 1차 고비에 왔는데 이제 내일 사인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또 이제 궁금한데요.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분명하게 조금 아쉬운 거는 칸이 부족해서 하락하고 나서 제가 보낼 때는 괄로 열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 하락인지 아닌지 하락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다. 예. 네. 자 여기서 6.72안까지는 열려 있다도 퀘스천 마크는 붙어줘야 됩니다. 그 제가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크게 넓혀 봤을 때는 예. 자 이때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첫 해. 예. 첫 해에는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였죠. 예. 그래서 위안도 강세였다가 2018년 접어들어서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었고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펼쳐보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 위안화 강세가 또 추세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부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돌았는 거는 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6.82 이게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에 첫 38.2%라고 하는 예. 근데 몇 번 말씀드렸죠. 이 38.2, 50, 61.8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뭐 이렇게 파생되는 주요한 비율입니다만 조정 비율입니다만 23.6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이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 보면은 요 23.6이 한번 고비가 있었던 레벨이죠. 걸리네요. 또 이 50% 레벨은 뭐예요? 또 걸리기도 걸릴 뿐만 아니라 한참 놀았던 뭔가 사연이 있는 레벨이죠. 신기합니다. 환율이든 주가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음에 돌아갔을 때 어디쯤이 또 고빌지가 하는 부분이 신기하게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 조정 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 맞는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흐름, 자 구름대도 있기도 하고 아까 살펴봤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으나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아직은 조금 더 열어두자. 한 38.2나 조금 더 간다면은 6.7대 초반까지도 뭐 열릴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지금 여기서 위안이 조금 더 강세로 간다. 요즘 무슨 뭐 중국 쪽으로 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조금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가지고 무슨 뭐 JP 모간이니 뭐 등등 해서 왜 뭡니까 월가에 증권사들 뭐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 이제 빨개 먹겠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시기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중국 증시를 좀 띄우기도 하고 물론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또 이렇게 그거 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용인대 박성찬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다 왔는데 스님들이 예. 절 안 지키고 증권사 객장에 나와 있거나 어디 저 뒷산에 가갖고 이거 HTS MTS 만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나 예. 그 정도는 아니나 그때 극하고 나서 상하이 지수 한번 푹 부러졌던 때가 그때 뭐 바나나 행상이 바나나 파는 거는 관심도 없고 모니터에 이제 주식 쳐다보고 열려놨다. 그 정도는 아니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신용도 막 쓰면서 붙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이라면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원화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빠져버렸는데요. 검은색이 역의 위안화 환율이고요. 예. 빨간색이 우리 달러원 환율. 그동안 붙어 다니던 거. 일단 찍고 돌아서고 나서는 우리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급격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펀더멘털이 중국보다는 좀 낫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달러 인덱스도 이 부분 2020년 들어서 지금 이제 채 2주가 안 됐습니다만 거래일은 열흘도 안 됐습니다. 조금 올랐죠. 여기는 이란 사태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하나
조금 이 달러 인덱스의 반등은 미덥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밀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50원까지 갔었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1150원까지 갔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정덕현 그저랑 같이 슬쩍 했던 얘기 6만 원이면 곱하기 50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0만 원. 300만 원. 예. 이런 게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그게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일단 많이 먹었다 싶은 쪽에서는 좀 털고 가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들죠. 하이닉스가 10만 원인가요? 10만 500원입니다. 10만 500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조금 이렇게 윗꼬리가 데일리 캔들에서 달리는 심리적으로. 예, 그런 어떤 상황.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지수가 꺾이면서 환율도 1150원 찍으니까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월 15일이 은근히 그 서명식 전과 후가 약간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참 루머도 많고 모두 많았는데 결국엔 내일이에요. 내일 지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뭐 결과는 확실하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결정이 되는 건데 무사히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인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인은 하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덕현 그 들으신 루머가 어떤 루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런 거죠. 월가 매체들만 하더라도 조금 아직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예요.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인데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제목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딜, 무역 협상은 말이죠. 뭔가 이 중국이 그 협상에서 약속했던 걸 얼마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이슈를 갖다 제기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는 중국이 서명은 하는데 이걸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치. 자, 이건 지금 이제 오늘 CNBC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85페이지 정도? 작년 5월에 그 왜 트럼프 그 갑분싸 트위트 나오기 전에 뭐 한 100몇 페이지 되는 것 중에 3분의 1이 저 시진핑 주석이 날렸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줄건 부분 보시면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을 쓰네요. 중국의 식료품 그리고 농산물, 시푸드까지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대된다. 중국이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란 줄건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중국의 오래된 어떤 관행인데 결국 기술 이전을 갖다가 강요하는 거. 자기네들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 이거 중단하기로. 또 하나 이제 USTR이 이제 또 강조하기를 미국의 어떤 환율 조작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 뭔가 좀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환율 외환시장에서의 자기들의 행위를 갖다가 공개하겠다고 뭐 중국이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 얘기를 잡네요. 향후 2년에 걸쳐서 200 빌리언이면 2천억이죠. 2천억 달러어치 더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오는 거는 뭐 지적 재산권도 다루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다루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시네이트 릭 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출연해서 하는 말이 나 안 믿는다. 이게 이 중국이 이거 지키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는 동의하고 얘기고.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이 친구는 그러네요. 중국의 저 농산물 수입업자들은 말이죠. 브라질산 대두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자 지금 대두를 갖다 얼마나 사재껴야 됩니까? 지금 그거 주로 사료용이고 한데. 그렇죠. 돼지가 없어요. 돼지열병으로 다. 그럼 저렇게 사가지고 무슨 뭐 쌀 대신 콩만 먹을 것도 아니고 실컷 실어와서 남중국해에다가 비지찌개를 저희가 전수를 콩피지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15일 이후가 그거 한 것은 자 이제 지금까지 장이 올라오면은 시황은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미중 협상 타결 기대감에 주식 상승 뭐 어쩌고 저쩌고 위안화도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되고 나서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즈가 CNBC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번역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지금 이틀 후에 지금 서명해야 된다는. 되는데. 그러니 온갖 루머가 돌면서 번역 과정에서 살짝 어떤 그 내용들이 마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마사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랬더니만 문우신인가 라이트하이즈 어디서 그런 루머가 돌지 이런 식인데 이런 루머가 돈다는 자체가 뭐죠? 아직까지 뭐 조금은 미심쩍다는 세상이 보기에 그래 너희들 멱살 잡고 금방 누구 하나 코피 터뜨릴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손 풀고 가서 우리 소주나 한잔 할까? 이런 분위기인데 쟤들 저렇다고 해서 친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 했더만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쵸. 뭐 다들 그런 상황이. 그 있잖아요. 그 학생들끼리 멱살 서로 잡고 있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다. 그러고 서로 안 놓고 있는. 약간 저는 그 싸움이 매일 생각나요. 지금 미국 중국을 보면. 그러고 다니셨어? 고등학교? 뭐 많이 그러죠. 뭐. 야 네가 먼저 나 내가 먼저 나 그러고 하나 둘 셋. 왜 안 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친한 척을 해야 되는 사이예요 지금.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잘 가는 게 중국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고 이란도 뭐 짜고 쳤다는 얘기가 지금 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CNN을 통해서 스위스 채널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위스 채널? 스위스 채널을 통해서 양 국가가 조율을 미리 하고 있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란과 그럼, 미국이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 9천 위로 올라갔고 29,000 뭐 3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무너지면 근데 우리 증시 잘 가던 것도 같이 부러지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지금 사실 좀 악재나 아니면 들여다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악재라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우선 이거죠. 참 이거 그 둘이 잘 짜고 치다가 이 예. 부분은 좀 에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떨어진 거. 너무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마음 진짜. 아픈 얘기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거 그때 52군데에 문화사적지를 포함해서 52군데 타겟을 우리 때릴 거야. 예. 한 번 더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을 공격하면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바로 즉각 반박을 했죠. 이 52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사람들 290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IR 이란 에어라인 655 이게 이제 결국 그때 88년에 있었던 83년에는 우리 저 칼 007기 그때 피격됐던 거고 예. 88년에 이때 걸프 지역에 있던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걸 갖다가 이란 전투기로 오인하고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290명이 그대로 다 사망했던.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 미국은 돈으로 때웠어요. 6,18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돈으로 하면 88년 저 돈이면 엄청나게 크죠. 예. 88년 우리 저기 뭐 짜장면 값이나 우리 저기 뭡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88년도면은 뭐 5천만 원 정도? 예. 1억 이하. 아, 그랬죠. 그랬던 것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저 6,18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거 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뭐 솔레이마니 딸 입에서 이제 미군 장병들 가족은 걱정해야 될 거야. 밤잠 선취될 거야까지 하고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눈물도 보이고 예. 뭐 이란 국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정부에서 반미 시위를 돌다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다시 반정부로 돌았던 거예요. 지금 CNBC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레짐 클랩스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1979년 이른바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 할 때 예. 팔레비 쫓겨나고 그때 이후에 이 이란의 레짐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란 국민들이 이거는 이번에 거짓말을 해서라는 것보다는 불과 한 2, 3주 전까지 그 이란 사태 나기 전까지만 해도 반정부 시위 이 이슬람 혁명 정부의 부패와 7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 기름 나는 회사에서 갑자기 기름값 50% 올리고 이렇게 하니 폭발하고 나왔는 사람들이 잠시 솔레이만이 죽었다는 거에 격분해서 했다가 지금 돌아보니까 뭐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중국에서 뭐 위성사진 뭐
사진만 증거만 들이대니까 그냥 또 바보들처럼 찌그러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순진한 어느 나라든 순진한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왔다 갔다 하죠. 뭐가 있는가 싶어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만. 예. 그러나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이슬람 쪽에는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극단주의자들. 예.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 사태는 아직 조금 살아있는 불확실성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트윗을. 그날도 고용지표 나오고 하던 날 29,000 살짝 찍고 밀렸죠. 오히려 지난 주말에. 오늘 29,000 찍을 거야. 3년 동안에 11,000포인트 올라서 역대 이런 적 있었냐? 이런 거. 그런데 아직도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까지 덜 왔다. 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밀렸죠. 예. 뭡니까? 샌더스가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니까 이 특유의 슬리피조가 아니고 버니 샌더스는 또 크레이지라고 붙이네요. 미친 버니 샌더스가 요새 뜨고 있는데 이건 뭔 뜻이지? 뭐 이러면서 stay tuned. 이 표현은 그거 아닌가요? 채널 고정 이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런 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댓글을 올라온 것 중에 쭉 읽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올렸네요. 이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똑같이 트럼프처럼 와우. 여기도 와우. 미국 사람 대부분은 당신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당신이 좋아하는 폭스뉴스에서 조사하니까. 탄핵당하고 리무브 방 빼야 된다는 게 50%. 탄핵돼야 된다 4%까지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stay tuned.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죠. 뭐 이런 식인데 조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이 자체가 리스크죠. 가파르죠. 예. 자 이제 기울기는 거의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수준까지 갑니다. 쭉쭉쭉 기아 넣는 거 보이죠? 예. 1단, 2단, 3단 여기서는 이제 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고 마지막 5단 딱 집어넣고 붕 달리는데 예. 이럴 때는 옆에서 새총이 날라와도 조금 위험합니다. 휘청휘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실적 발표 부분만 살짝 여쭤보고 끝낼게요. 미국 실적 발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뭐 잘 가는 기업은 잘 가고 안 가는 기업은 뭐 못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때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주잖아요. 바로미터가 되고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과 더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숨가쁜 레벨까지 왔습니다. 19에 근접하니까. 물론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는 S&P 500이 23까지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살이 났지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S&P 500 forward price to earning이니까 통상적으로 이 PER을 갖다가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예상되는 실적을 분모로 하고 현 주가를 갖다가 분자로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들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한 게 발표하죠. 금년 실적은 2020년 실적은 작년보다 어느 정도 더 늘 거야. 매출이나 이익이 이런 식으로 발표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계산상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서 이 PER, 19에 근접하고 있는 PER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른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어진다.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돈을 더 잘 벌 것으로 예측이 된다. 예측이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더 가는 거고 실적 안 좋고 작년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조정은 불가피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오면 세게 올 확률도 좀. 근데 뭐 좌우지간 3개월 이상 지금 계속해서 하루 1%도 안 빠지고 1%도 안 오르고 꾸준히 가기만 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 혼자 먼저 털래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묘하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6만 원, 옛날 돈 300만 원, 그리고 지수가 딱 2250, 전고점 더블탑을 찍었던 그 레벨에 오고 나니까 지수에도 윗꼬리가 달리고 이 두 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달리는 것. 즉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와 비슷한 알고리즘 매매의 로직과 그리고 비슷하게 판단하면서 사람 마음 비슷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게
또 15일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조금 15일 이전, 15일 이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쫓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집어 던지자, 다 팔고 나오자는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이 바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주인 그 MC넥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죠. 갤럭시 S20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공개가 됩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C맥스의 주요 모멘텀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카메라 후면으로 무려 4개가 장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제 고화소화에 더해서 멀티 카메라를 이제 도입하는 추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대의 스마트폰 생산 비용에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에 대하면 신규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멀티카메라가 채용된 중저가 A 시리즈의 파생 모델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T 부품 관련된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차 공급망 선도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 솔루션 양산 등으로 올해 자동차 부품 부분 매출이 전년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물이라든지 사람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센싱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13일에 그 해외 생산법인 NCX비나의 3공장을 완공하고요.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생산량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과 전장용의 고기능 카메라 기술 향상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센싱 카메라 등의 연구도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52주 신고가 돌파를 시도 중입니다. 오늘은 윗꼬리가 달면서 돌파하지 못했는데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좀 견조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37,000원 부근에서 이제 종가가 그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약간 좀 그 장기적으로 보기에 적합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그 SK가스입니다. SK가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그 SK가스와 현대차가 인천 수소충전소 설비 구축을 완료시켰습니다. 하루에 60대 이상의 수소 전기차 완충이 가능해졌고요.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대비해서 크게 부족합니다.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현대차와 함께 수소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지분을 좀 취득을 했는데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입니다. LNG 복합터미널 운영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LNG의 그 공급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올해 LNG 국내 판매량은 한 440만 톤 정도로 전망이 되고 2025년에 500만 톤까지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배당 확대라든지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정책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급등 요인은 아니어도 주가의 하단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20일 이평선이 약간 깨져 있는 상황인데 뭐 횡보하면서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10월 말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온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8만 원 초반대에서는 지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빠르게 들어오는 건 아니어도 좀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한 가지 단점이 이제 이 기업이 그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장주로 그렇게 손꼽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지 않는 영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88,000원 정도 전고점까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뭐 누구나 아실 대형주죠. 포스코입니다. 그동안 이제 포스코의 가장 큰 악재는 수요 부진이었단 말이에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었는데 이 철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전방 산업이 조선, 건설, 자동차인데 작년에 글로벌 선박 발주량도 부진했고 건설업도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도 수요 개선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철강 수요가 좀 둔화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비 소폭이지만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발 공급 과잉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조강 생산량을 보시면 월별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됩니다. 작년 11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늘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증가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철강주의 수익성 둔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자동차 조선업계 등의 수요처에 납품되는 후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철강 제품 가격을 연동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 작년 말부터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전방산업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제품 가격 추가 인상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대표 종목인 포스코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재 국내 철강사가 대부분 저평가 구간인데 포스코도 올해 예상 PER 8배, PBR 0.4배 수준으로 역사적 밴드 하단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까지 이제 주가가 올려 세우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서요.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 기대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2만 5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단기 추천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단기로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아무래도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일 이평선 구간에서의 지지가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IT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런 흐름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MC넥스를 포함해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 화장품 섹터에 강세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이후에 화장품 섹터, 콘텐츠주, 여행 관련주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화장품주를 좀 보면 이번 1월 달에 수출 잠정치를 보면 7% 정도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온라인이나 면세점이 좀 강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 화장품이 약 944억 정도 수출을 했고요. 사실 마이너스 1.3% 성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가장 크게 이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색조 화장품인데요. 31.5% 늘어나면서 168억 정도 수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입술 화장품도 그렇고 눈 화장품 88억 정도 늘어났고요. 마스크팩도 전체적으로 57.3%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과 면세점의 강세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간 섹터에서 보시면 클리오가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색조 화장품에서 중국 내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위주의 중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과 면세점의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올 1분기 동안 상당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섹터 있으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화장품 섹터를 좀 보시되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리오라는 종목과 함께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여기에 제이준 코스메틱 이 5종목을 좀 근거로 보시면 좀 좋겠는데요. 이 5 종목이 최근에 주간 수익률도 1위부터 5위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화장품 종목 섹터 중에서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면세점과 온라인의 강세가 있는 업종들이고요. 특히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처럼 중국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5 종목 위주로 화장품 섹터를 좀 추려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1분기에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